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6일 목요일까지 2017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집행부의 의견 제시 및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민간 위탁 동의회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안건 상정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원길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환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83호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도록 금고 지정 방법 및 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금고의 안정적 운영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금고의 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현행 금고 수는 제한 없이 지정 가능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여 총 금고 수를 2개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정보 유출 등에 따른 전산 시스템 보안 능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산 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현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협력 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함으로써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일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또한 행정자치부의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84호 평택시 재정용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해당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시 재정용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일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수수료 중 건설기의 저장 등록 신청 수수료를 상위법인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시행령에 일치하도록 수수료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고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중 그 밖의 사항에서 이 미용사 신규 면허는 6,000원에서 5,500원으로 변경, 이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85호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민간 위탁 동의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체험관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관광 등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수탁 기간은 체험관 운영 종료 시까지로 하고 평택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3년마다 재계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체험관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발생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연간 운영계획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정부의 지정 및 운영하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쪽 검토 의견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2015년 12월 24일 개정에 따라 협력사업비 및 운영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금고의 수 및 약정 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16조에 금고의 전산 시스템 보안 관리 사항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공시하도록 하였고 별표 1, 2를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과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맞게 협력사업비의 공개 등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고의 수,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과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어서 12쪽 평택시 재직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3조 수수료를 징수할 재직명 등 사항과 금액 중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13조 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재직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수수료 중 건설기계 저당 등록 말소 신청 수수료를 상위 법령인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시행령에 일치하도록 수수료를 변경하고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중 그 밖의 사항으로 이 미용사 신규 면허와 이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를 상위 법령인 공중위생법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5쪽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민간 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오도성지인 수도사에 조성된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토지 소유자인 수도사에 민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16조 검토 의견으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은 포승읍 호암길 58 전통사찰 제28호 수도사 경내에
2016년 12월 준공되었고 2017년 3월 중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관광 등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고. 네, 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시금고 지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하는데 개정안 조례를 보면은 배점 점수하고 기간 연장 1년을 더 연장이 되는 왜 3년 할 때하고 지금 2년이었죠? 지금 2년 했다가 3년인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거는 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지침서라든가 뭐 국가의 뭐 이런 그 행자부 그 공고안에서 2006년도에 그 4년 이내로 정했다고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3년까지 해다가 이번에 4년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 각 시군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평택을 포함해서 용인하고 과천 요 3개 시군에 대한 나머지 시군이 전부 다 그 4년으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이 4년을 3년을 했을 시에 만약에 그 1년씩 땡기다 보면 자치단체 선거의 그 선거하고 중복이 될 연도가 생기는 발생 요인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한 단체장님이 임기 내 2번을 계약 성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4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타시군이 전부 다 4년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대라도 이렇게 해보니까 4년이 낫지 않을까. 단체장 선거의 직전 연도에 항상 이 근거는 지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 서로 혼돈이 없을 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4년을 올렸습니다. 배점 기준표에도 좀 늦췄다 낮췄다 기준표에 있는데 이것도 중앙정부의 법규에 의해서 네, 행자부 공고안 이거 전부 다 내려온 대로 그대로 저희가. 근데 이제 11페이지 보면은 시금고 조례하고 10페이지 정도 되는 개정 현행에서 협력 맨 마지막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5점 똑같은데 시와 협력 사업이라서 협력 사업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그 협력이라는 그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 거죠? 협력사업, 시와의 협력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출연금을 지금 출연금으로요? 네. 그럼 실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지? 제안서에 출연금을 얼마나 해봤다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죠. 그럼 어디든지 다 제안서에는 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이제 틀리게 들어오죠. 금액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명화 위원님. 우리 평택시는 시금고가 항상 농협이었죠. 네, 지금까지 농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 그러면 우리는 제 1군의 어떤 일반 은행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공모를 할 적에 제출을 안 해요? 저희가 지금 시금고 지정 신청 자격이 제1금융권하고 2금융권이 있는데 제가 이
배점 기준표에 보면 그 안정성 뭐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요. 여기가 뭐 저 해외로 우리가 그 안정성을 기하려면 그 지방회계법 제 38조 1항에 보시면은 자산총액 2,200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 원 이상, 자산총액의 자본총액의 차지율 10분의 1 이상 이런 것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회계 부분에는 제2금융권이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따지다 보면. 그러면 제1금융권을 갖고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뭐 자본 비율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네. 데도 많은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배점 그 항목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네. 사실 제1금융 자격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그런 항목들이 여기 아니 제목들이 다 되어 있어 점수 배정이 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농협은행을 계속 이용하는 이유는 네. 이제 그 시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접근하기가 좋다. 네. 그죠? 네. 지역별로 접근성이 거의 다 용이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쉽게 이렇게 낼 수가 있든지 여러 가지 그런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라든가 네. 뭐 수행 능력, 또 무슨 뭐 보안 관리 전산 처리 능력,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점수 배정을 해놨어요. 네. 해놨는데 여기에서 가장 관건은 지역 주민 이용의 편의성과 네. 그죠? 지역사회 기업 및 시와의 협력 사업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제1분 금융기관에서 네. 우리가 이제 시금고를 지정할 적에 네. 공모를 하는지 네, 하면은 네. 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비교를 네. 또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좀 네. 충분한 그런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요거 그 협력 사업이라든가 기업 실적 뭐 이런 것은요 제안서에 각 금융권에서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기준을 어디다 등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건데 사실상 그 배점에서 뭐 5점을 주던 4점을 주던 1점을 주던 그 스타트는 사실상 똑같습니다요. 답들을 하나 해놓고서 거기서 같이 출발하는 거 이것이 제안서 들어와서 뭐뭐뭐 했다. 우리 자 협력기금을 10억을 내겠다. 11억을 내겠다. 요거는 제안서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거니까 이 점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지가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상 비과세 감면에 이런 기준점을 정했을 때 그 기준점 어느 10명을 상대하더라도 그 10명을 충족할 수가 있는 기준점이 사실상 나타나는 기준점을 하나에 다 들어만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농협에서 네. 출자하고 그러는 것들은 다른 탈시군에 비해서 뭐 액수가 적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게 되면은 어느 금고가 얼마를 내겠다니 서로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10억을 내겠다, 우리는 11억을 내겠다. 그럼 그 분수대로 쭉 나열해놓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5점, 그 다음에 10점 만점 10%씩 간을 만약에 정해놓으면은 5점에서 5.5가 되는 거지. 아니 4.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넣긴 아닙니다. 금액 저기는 제한 공모했을 때. 하여튼 근데 지금 그 다른 은행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까지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왜냐면은 보면 사실상 네. 농협에서 뭐 장점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완전 독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탈시군도 좀 이렇게 좀 잘 알아봐가지고 네네. 과연 우리 농협에서 정말 우리 평택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네. 것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1금융권에서 지금 사실상 이것이 농협이 유리하다고 전반적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저도 그건 부인을 못합니다, 사실상. 근데 여기서 정말 장점이 되는 거는 접근하기 좋다는 거야. 네. 그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지점수가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 금융권이 더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이건 저희가 이제 2009년, 2012년, 2015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금고할 때 공개 경쟁을 했었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거기 참여한 업체가 없었거든요. 단독으로 이제 농협이 있어가지고 또 재공고를 통해서 수의 계약한 사례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우리가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제 뭐 시골 지역도 있겠습니다만은 165개 단체가 이제 농협하고 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수납 대행적인 농협이 읍면동결로 있기 때문에 여기 한 89개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제 농협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 그동안 된 상황입니다. 공개 경쟁 통해서. 그전에는 그래도 좀 공모하는 그런 은행들이 있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그냥 농협으로 딱 하는 농협 이렇게 되져버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공모에 참여를 안 하게끔 아주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기성 위원님.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이제 다른 지자체가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단체장과 이제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했죠. 네네. 그건 좀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 지자체장이 임기 동안에 2번 해는 것이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왜 3년에서 4년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돼야지 그런 이유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고. 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 이제 만약에 그 농협이 지금 그 계속 저희 평택시를 하고 만약에 이 새로운 근거가 지정됐을 경우에 전산장비 시스템 설치에 따른 투자비 등 행정 좀 낭비를 좀 다소나마 줄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좀 3년에서 4년을 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대야지 지자체장이 자기 임기 동안에 2번 한다고 해서 이걸 개선한다면 이게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무슨 근거 계약했는데 지자체장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3년에서 1년, 4년에서 1년 늘려주는 이유는 이제 금고의 이제 업무의 안정성을 이제 도모하기 그래서 위한 그런 걸 거고,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3년, 4년 이렇게 이 지자체는 4년, 이거는 3년을 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2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오히려 이게 공정성이 없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득력은 안 맞다는 거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3년보다 4년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돼야 된다. 예. 네,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점 기준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행자부의 기준에 따라서 바꾼다고 하는데 행자부 기준은 혹시 갖고 왔어요? 이번에 행자부 바꾼 거? 네, 갖고 왔습니다. 한번 줘봐요. 행자부 기준에 이게 근거 기준, 근거 지정 평가기 지내는 거죠, 이거? 네. 네? 네. 별표에 나오는 거 이제.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제 저도 처음 봤는데 지역사회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기존 10점에서 9점으로 줄인 거는 이제 지침대로 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위에 근고 업무 관리 능력은 기존의 20점에서 22점으로 늘렸죠. 네. 그런데 이 행자부 지침에는 근거 업무 관리 능력을 19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그거 똑같이 따야 되니?
어디가 20이라면 이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 19점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표가 아니야? 이거 19점인데 우리는 그동안 20점으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22점으로 바꾸잖아.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행자부 이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겼다는데 이게 뭘 바꿨다는 거죠? 아, 거기서 저희가 전산 시스템 보안 관리 처리 능력을 저희가 5점 했습니다. 이거 7점으로 2점을 높였다가. 그러니까 네. 어디서 그게 여기 아니 우리가 5점이 되는데 7점으로 지금 요 내려온 겁니다. 그럼요. 해주라고. 그렇게까지는 네. 그러면 21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거 늘리다 보니 기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22점으로 행자부 지침하고 똑같이 했다고 해야 네. 질문하는 거예요. 네. 점수를 매기는 거는 이제 조례를 제출한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평택 씨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걸 낼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낼 때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 시의회에 가서 봤을 때 그 점수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바꿀 수는 있는 거지만 시가 낼 때는 이게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이 바뀔 때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하니까 이게 그대로 바꾼 거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는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 20점에서 22점으로 2점으로 올렸어요. 왜 올렸냐고 하니까 전산 시스템 보안 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을 기존 5점에서 7점을 늘렸기 때문에 올렸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자부 지침으로는 이번에 바뀐 것이 19점이라고 말해요. 이게 전체가 19점에서 그걸 5점에서 2점을 더 올리면 21점이 되지 왜 22점이 되냐고. 그전에 우리가 개정했을 때 전산 시스템국에 5점이 안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점에서 2점을 올려 7점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19점에서 저희가 길이 올라가 21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행자부에서 한 대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최후의 요거 점수는 행자부 기준에 딱 맞춘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응?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이게 용어만 좀 다른 거지. 그렇죠? 네네. 기존에는 18점에서 27점을 줄었잖아요. 네네. 정기예금 만기 경과 이율이 3점에서 2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줄었는데 이 근거지정 평가 기준 행자부 지침에는 전체를 15점을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뭐야 그럼? 예. 그러니까 별표일이 현행에서 저희 평택시가 행자부하고 안 맞았던 것을 지금 그러니까 행자부가 이렇게 바꿔서 갖고 온 게 이제 15점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15점을 주라고 했잖아. 네네.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동안에는 안 맞게 했으니까 18점은 그렇다고 했지 왜 15점이 17점으로 됐냐고. 맞췄으면은 이건 행자부 지침이 행자부 바뀐 거대로 온 게 아니라 평택시 기준대로 갖고 온 거지. 자, 이거 가져가시고 이거를 별도로 이따가 네. 이 심사할 때 저를 좀 복사해서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신설조항이 17조가 있어요. 협력사업의 추진 및 공개에 있어서 이건 당연히 그동안도 해왔을 텐데 이걸 조항을 이제 삽입시키는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동안도 이게 들어오면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지정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에서 준 자료는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번 3년에 걸쳐서 이걸 내는데 그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10억 1천만 원, 12년에서 14년은 13억. 그래서 다시 또 줄어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10억으로 줄었어요. 네. 물론 이게 이게 이제 여기에 응모하는 데가 적어내면 그냥 그대로 결정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제한세 그 협력기구 적어내는 대로 대충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긴 거예요. 경쟁이 없으니까. 이것도 웃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의 가치는 자꾸 높아지는,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그냥 들쑥날쑥 하면은 네네.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경쟁 관계가 없으면요, 이거는 이거보다 더 낮겠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4년을 개정할 시에 한번 그 인구 시군 우리 저 예산하고 비슷한 데를 보니까 그 평균을 내보니까 아니 그래서 네.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들쑥날쑥한 것도 좀 이제 의문점이 있고 또 그러면 경기도에 다른 데 빼고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서는 이 금고 지정을 해서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얼마만큼을 받고 있는지 이걸 네. 한번 좀 줘봐요. 자료를. 그 자료는 여기는 없는데. 저희가 31개 시군은 전체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니 그런 저희하고 거 파악해야지. 저희가 비슷한 시군만 이렇게 4년 했을 때는 한 14억 7천이 나오고 4억이 아니라 3년으로 해서 조금 여기는 27억이요? 네네. 부분이. 남양주도 17억? 네네. 아니 진짜 우리 시의 규모로 봐서 이게 인구로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 규모로 봤을 때에 2017년도 기준에서 부천시를 1조 4,628억에 맞춰서 네네. 부천시 27억을 낸다고 했고 네네. 남양주시는 1조 1,981억인데 17억을 낸다고 했어요. 이제 부천시 같은 거는 아니, 그러면 네, 이제 경쟁이 거기가 31개 시군에 지금 그 복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그 나옵니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상호 경쟁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경쟁도 좋지만 때로는 뭐 그냥 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 대비표에서 협력사업비 추진 현황에 2009년도에 줄 때 10억 천, 2012년도에 줄 때 13억 했다가 다시 또 2015년도에 10억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들쑥날쑥 가는 이 현상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이것이 금고를 지정할 때에 이렇게 그냥 써내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적시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그 아까 의원님한테 드린 그 조경표대로 4년이 될 시에는 한 15억 이상은 그거는 그 과장님 생각이지. 그거는 뭐 기준이 없는데 무슨 수로 달라는 걸. 제한세 별도로 이제 기재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니까 없는데 주민대로 받아야지. 그러면 무슨 수백 걸 이걸. 경쟁이 없는데 그게 뭐. 이 순위 때문에 얘기는 경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지역 협력사업비만 많이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또 경쟁을 설령 하더라도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쟁을 보통 하게 되면 다른 거는 거의 뭐 드러나 있는 거고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높게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게 높이 이제 이게 제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들쑥날쑥하게 나오는 것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현상이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이건 일정하게 거기에 쓰지 않더라도 뭔가 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했을 때는 만약에 단독이 됐을 때는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타시오나 비교해서 근데 좀 비교표도 없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 비교표 4개 갖고 오서 31개 씩은 비교표도 없으면서 파악도 아니 지금 예전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 그런데 그거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랬기 때문에 판단을 한 거죠.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거 유념해서 15억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네, 15억 이상 나와야 된다고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한숫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여기는 보니까 산식으로 해서 14억 7천이라고 써있구만 이렇게. 네. 그런데 아까 15억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건 내가 14억 7천이나 15억이나 똑같이 이거를 조금 높여서 불러낸 또 15억 이상이라고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아니 그냥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이거 조례 그냥 심사 대비하면서
한 5억 정도는 더 추가로 늘어질 만큼 전에보다는 해제하는 어떤 의견은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받아오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많이 내라가 아니라 이렇게 3년 계약할 때마다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뭘 내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아무 기준 없이 언제는 이렇게 내고 언제는 저렇게 내고 이런 게 안 맞다는 거지.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는 이번에 비슷한 4개씩만 뽑았지만 31개씩은 전체 다 해서 좀 그렇게 타당하게 막 의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사업비가 이제 들어오면 2016년도에 세출 예산 편성 집행 내역으로 보면 이 예산을 이제 3억을 집행한 사례와 그 앞에 나온 것도 다 이제 집행을 어떻게 했다는 게 이제 여기 표에는 없지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시가 볼 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대학장학재단 지원 1억 5천, 평택시 문화발전에 5천, 평택시 발전에 체육발전에 5천, 복지재단지에 5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요건 제가 요 출연금 사업명을 해서 의회 전부 다 예산 통과 받는 거로 예산 통과를 받는데 시의회에서는 이거를 편성할 때 이렇게 늘어가 아니라 갖고 온 거 이게 맞냐 안 맞냐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조금 단조롭게 이렇게 그냥 배정하듯이 주는 게 맞는 거냐는 얘기로. 기왕에 이게 협력사업비로 받았으면 이게 알토랑 같이 써야지. 네. 네? 저희가 어떤 예산을 뭐 의회 승인 안 받나? 네. 10억을 일단 출연금을 받았을 때 연도별하고 433 이렇게 연도별로 써가지고 작년에 3억 저기 한 건데 요 AM재단 그다음 평택 문화발전, 평택 체육발전, 복지재단 이런 식으로 나간 거 여기에서 필요했다고 해서 아마 요거 예산이 서서 그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가 이제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아니 2개 이상이 이제 들어오던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오던 네. 시민을 해야 하잖아요. 네. 시민 하잖아요. 네, 시민. 어찌됐든 간에 시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네.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중에 근데 심의할 때 저희가 근거 이제 지정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에 있어? 그런 내용이? 근거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위원회가 저기 딱 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냐 이거? 어디에? 그러니까 여기에 평택시 근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예, 이 안에? 5조 제2항하고 3항에 있습니다. 거긴 개정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거긴 안 들어가 빠진 있고요.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5조에 들어있다? 네. 위원회는 네. 위원님들이나 대학 교수나 변호사님 다 그렇게 편성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이상 네, 12명 이내 이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9명 이상에서 진짜 9명만 해도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시의회 의원, 시 소속 공무원 4명이 4급 4급 이상. 그러니까 4명이 돼 있어요. 거기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어. 그러면 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뭐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에 시가 다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건데 그거는 안 맞죠. 이런 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도 좀 많이 참여를 해야지 전문가들이. 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조례를 네. 이 근거지정심의위원회가 집행부가 안은 없지만 시의회에서 이참에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어? 네? 네. 그래서 근거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게 있는데 집행부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일단 좀 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시 소속 공무원은 50%가 안 넘도록 많이 요래 구성해야 의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기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이상 한 공무원이니까 사람, 4명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고 이제 부의장 아니 저기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에서 12인까지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시의회 의원님 또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 명이요? 세무사들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저희가 4명 하는 거 아닙니다. 각각 공무원들은 사실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이것도 좀 써야 되겠네요. 조례에서. 초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5조에 보면 한 명이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네, 마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성격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